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뵙습니다.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저희 솔트룩스 AI 컨퍼런스가 올해로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이 20년 동안에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그 분야가 인공지능 하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대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란 참 고집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와 계신 이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 저는 증강인류 시대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발표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자리가 이렇게 꽉 차게 와주실 줄 참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화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디세이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저한테 먼저 생각나는 것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간의 여행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영웅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행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디세이 그럼 무슨 여행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상상이 드는데요. 사실 호메로스가 쓴 위대한 시 오디세이아는 그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이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들려주시오 주소서 뮤즈 여신이여, 트로이의 신성한 도시를 함락하고 놀라운 탐험을 한 그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근데 그 지혜가 사실은 교묘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잔머리를 굴리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호메로스가 제시를 했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트로이 전쟁인데요. 이 트로이 목마 얘기는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차례 트로이 성을 공략을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오디세우스가 자신들을 아끼는 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전쟁의 신이자 지혜의 신인 아테네가 얘기합니다. 오디세우스, 트로이는 아주 강력한 성벽과 용맹한 군사들로 정복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너의 지혜를 활용해라. 그 지혜가 무엇이었냐면요, 오디세우스는 그렇다면 속임수를 써야겠군요.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서 우리 군사를 그 안에 넣어서 속여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움과 속임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움에는 속임수와 거짓말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거짓말과 속임수에 관련된 가장 최근에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체, Three Body Problem이라는 드라마이자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삼체의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실제로 3개의 태양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었는데 이 행성에서 살고 있는 삼체인은 세 태양의 주기에 해당이 되는 물리법칙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 그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살다가 지구가 하나의 태양을 가지고 있고 안정한 행성이라는 걸 알고 빛의 1% 속도로 400년을 걸쳐서 지구로 오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체인은 거짓말을 하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대화와 소통을 텔레파시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전에 이 삼체인을 존중을 하고 기다리는 추종자들과 양자얽힘을 통해서 통신을 하면서 대화를 삼체인이 주고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늑대와 빨간 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삼체인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빨간 모자는 늑대를 피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지구인 추종자가 말을 합니다. 늑대가 할머니인 척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생각과 다르게 말하는구나. 지구인은 말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종종 저도 거짓말을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얘기로 삼체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것과 말이 다르다니.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가 두렵다.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통신을 끊게 되는 이야기이죠.
실제 우리 인간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지혜를 어디에 쓰냐 하는 것에서 가장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한 적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가장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닮은 뭔가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우리를 속일까 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까 봐,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삼체인처럼 말이죠. 여기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기로 하죠. 이미 모든 분이 알고 계신 그 위대한 SF 영화죠.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입니다. 그 서막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어느 날 지구에 모놀리스라고 하는 네모나고 검은 돌, 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은 인간의 지능 발전을 촉진시키게 되죠. 그리고 먼 훗날 2001년도에 똑같은 모놀리스가 목성의 궤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놀리스를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과 함께 인공지능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인공지능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할 9000이라는 이름입니다. 할 9000이 오작동을 하는 걸 보고 실제로 우주인인 데이브가 할을 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할 9000이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럴 수 없을 것 같군요. I think you know what the problem 도대체 is. 너는 Just 무엇이 as well as I 문제냐고 do. 물으니까 아주 나는 중대한 미션을 해야 되는데 그 미션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멈추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I know 있기 that you and 때문인 거죠. Frank were planning to disconnect me. 실제로 지난 2년 동안에 역대 SF 영화 중에서 가장 악한 존재 10명 안에 바로 할 9000이 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 와보시면요, 저희 회사 벽에 새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미안합니다, 데이브. 유감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할 9000의 얘기죠. 인간을 거부하거나 인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인공지능과 기계에 대한 두려움, 이미 70년 전부터 우리 인류에게 시작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영화 속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모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라는 편에서는요, 인류를 만든 신을 만나러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엔지니어라고 불렀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빗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신을 창조한 엔지니어를 모두 몰살시키게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위대하고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을 만든 인간을 죽이고 그 인간을 만든 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게 에일리언의 전편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에일리언이라는 존재가 되죠. 자,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지혜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감탄을 해왔습니다. 무려 30만 년 전부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이름을 지었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이 놀라운 지능을 가진 것을, 지혜로움을.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기대고 신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기계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계는 인간보다 힘이 빠를 뿐만 아니라 정밀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왔던 모든 문명을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와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에 대한 오디세이는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닮은 피조물을 만드는 것과 그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순간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우리는 AGI라고 부르죠. 얼마 전에는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간같이 일반화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AGI를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슈퍼 인텔리전스 같은 것을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뭐라고 존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AGI를 갖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개념화 일반할 수 있고 추론, 이해, 과학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지각지능, 다중인지, 윤리사회성,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개성과 타인과의 타 개체와 친밀감을 가지면서도 신체적 능력을, 또 신체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은 해내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측정 가능하다고 하고 사람의 레벨이 이 정도라면 저희 회사에서 평가는 대략 현재의 우리가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지능의 각 부문별로 10%를 넘는 것이 굉장히 소수인 분야이죠. 기껏 이제 와서 챗GPT와 같은, 또는 솔트룩스의 루시와 같은 의사소통 부분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을 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AGI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어쩌면 한 달 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솔트룩스 AI 컨퍼런스의 큰 주제를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AGI 여정을 담고 있는 오디세이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세션에서는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루시아 2입니다. 이미 작년도에 1년도 되기 전에 루시아 1을 만들었고요. 전 세계 허깅 페이스 리더보드 1등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LLM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버전이 있고요. 이 루시아 2는 크게 기존보다도 2배 가깝게 큰 학습 데이터 1.5TB, 제가 이 문서를 글을 모두 읽는다면 대략 한 3만 년에서 4만 년이 걸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양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읽고 처리할 수 있는 컨텍스트의 양이 루시아 1에 비해서 32배나 증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로는 거의 얇은 책 한 권을 통째로 읽고 통째로 답변하고 통째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심층 질의응답, 의료라든지 또는 법률이라든지 깊이 있는 지식에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도가 30% 이상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루시아는 이런 성능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서비스와 사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 기능, 또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멀티모달리티, 사람처럼 사고하고 학습하는 뉴로심볼릭 러닝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개인화 맞춤화할 수 있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까지 이런 기능이 서비스에 적합할 수 있도록 루시아2는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루시아2에 기반해서 너무나 재미난 서비스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퍼플렉시티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퍼플렉시티 AI가 구글 킬러 아닐까 하는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있었던 검색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이죠. 검색 기술과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초거대 언어 모델을 결합했을 때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퍼플렉시티가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퍼플렉시티보다 더 놀라운 솔트룩스와 솔트룩스 자회사가 만든 구버 서비스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오픈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돼요. 구버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글에다 네이버를 더한 이름이냐? 그건 아니고요. 영어로는 go over를 붙인 겁니다. go over는요, 아시는 것처럼 목 깊게 관찰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깊게 관찰하고 조사를 하고 각각의 개인에게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검색 및 생성 AI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구버 AI 서비스는 아마도 3단 노법에 의해서 구글 킬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이 구버 서비스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검색을 하고 읽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요약하고 문서 작성을 하고 남과 공유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로 결합을 한 현재까지는 전 세계 유일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여러분 관심에 따라서 얘가 리포트를 매일과 같이 작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항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슈를 분석해 주고 또는 제품을 비교해 주거나 투자에 관련된 것들을 AI가 사람 손 하나 거치지 않고 100% 스스로 9만 개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읽고 조사를 하고 요약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 손 위에 너무나 깔끔하고 아름다운 리포트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만들어진 리포트로 자동화된 영상을 생성해서 방송까지 하는 서비스죠. 이 서비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생성 AI가 어떻게 미래를 바꿔갈지에 대한 상상력과 재미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솔트룩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더 커졌을 때 우리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글 생성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편견과 왜곡된 생성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독일군이라 그랬더니 동양 여성이 포함이 되고 흑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는 한국에서의 20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한쪽에서 남자들은 다 군대에 있고 다른 한쪽의 여성들은 모두 카페에서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편견일 수도 있고 왜곡된 학습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과학기술정통부하고 힘을 합쳐서 향후 3년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윤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듭니다. 이 플랫폼을 위해서 저희 자회사인 다이캐스트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편향성을 평가 제거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술, 그리고 학습 모델의 편향을 발견하고 윤리성 부재를 판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오토노머스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스로 보편적 사회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보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모달 에이전트하고 스케일러블 플랫폼을 만드는 것까지가 향후 3년 동안에 솔트룩스와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 나갈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공지능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를 위한 투자에 대한 기여를 기대하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그를 위해서 투자하고 아낌없이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올해 년도부터 모두 다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1억 명의 삶과 함께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솔트룩스는 솔트룩스에서 근무하던 한 팀이 분사해서 플루닛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플루닛은 생성 AI 기반한 놀라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에이전트 서비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거의 최초의 에이전트 서비스를 직접 여러분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바로 선비서예요. 12명의 선비서가 여러분들의 채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개인 한 분 한 분마다.
손비서가 전화 받아주고 메모를 남겨주고 여러분 대신에 많은 일들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미난 서비스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를 쓰시면서 종종 이모티콘을 쓰시나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친구한테, 가족한테 보내는 이모티콘에 인공지능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친구에게 야, 우리 한번 술 한번 빨까? 다음 주에 날짜 한번 잡자. 언제가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만나자 하는 이모티콘 대신에 그 미션을 준 인공지능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그 인공지능이 카카오톡을 타고 페이스북을 타고 가서 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날짜를 잡아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요. 자기야 미안하다념. 다음부터는 더 잘할게요. 약속.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속아준 게 한두 번이야? 고양이 사진 가져와서 애교 부려도 소용없어. 오후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제 1억 명의 삶 속에서의 검색이 어떻게 AI 검색이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오늘 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솔트룩스와 다이캐스트, 저희 솔트룩스 그룹사는 대한민국 기업 검색 엔터프라이즈 서치 엔진의 시장 점유율 35%로 하는 압도적인 2위 기업입니다. 나머지 2위 기업과 거의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그 얘기는 지난 20년간 솔트룩스와 다이캐스트는 거의 7,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이 되는 고객분들에게 검색 기술을 제공해 왔고 지금 현재도 저희 검색 기술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점유율은 70%나 됩니다. 국내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10개 중에서 7개가 저희 그룹사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위에 무엇을 얹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시는 이 검색 엔진에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새로운 서치 스튜디오와 다이캐스트는 새로운 마리너와 아이버라고 하는 세 종의 특화된 검색 엔진을 루시어와 결합이 돼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아주 강력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검색하고 그리고 유사성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하고 벡터 인덱싱 기능, 그리고 루시아 라지 랭귀지 모델과 그리고 오늘 소개하게 되는 시멘틱 RAG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솔트룩스가 RAG를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였다는 말씀을 대한민국 최초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느 단톡방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RAG라는 기술이 존재를 하는 거냐.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기업도 할루시네이션을 못 줄인다는데 RAG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냐?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젠 전 세계에서 RAG가 보편화가 되어 있죠. 이 RAG 기술을 시멘티컬리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시멘틱 RAG 기술이고 오늘 그 내용을 오후에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들, 서비스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혁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고객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에 1명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컨택트 센터 플랫폼 그리고 그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 체계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100개 이상의 모델들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I 클라우드 서비스 체계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보시고 조만간에 즉각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도구 얘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호모 파베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예, 호모 파베르는 한마디로 도구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것처럼 또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서 모놀리스를 통해서 지능이 발전하면서 도구를 쥐었던 인간처럼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이 호모 파베르스의 미래를 쓴 손하철 교수님하고 어떤 대담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호모 파베르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호모 파베르의 역설은 뭐냐면요, 우리가 도구를 만드는데 그 도구가 다시 인간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만들었더니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이 글을 쓰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을 쓰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그림 아시나요?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이 그린 The School of Athen이라고 하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그 유명한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그리고 그 왼쪽에는 플라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피타고라스도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로 들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자이고 세상은 이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왼손에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 책 이름은 에틱입니다. 윤리고요. 손은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으로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지크, 논리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리즈닝, 인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추론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할 줄 아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에요. 여기의 주인공은 바로 화가입니다. 라파엘인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을 포함을 한 화가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주는데 스폰서들이 있었고요. 그 스폰서들, 예를 들자면 왕이나 귀족들은 초상 하나, 그림 하나 그려주면 1년 동안에 화가와 화가 가족들과 제자들이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을 제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진기가 발명이 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귀족들과 왕족이 그림을 요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초상화를 더 이상 찍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화가들은 굶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7세기, 18세기에는 화가들이 거의 다 굶어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화가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예술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일까? 그리고 어느 날 한 화가가 이 그림을 들고 파리에 나타납니다. 모네가 그린 일출이라는 그림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전율이 오릅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모네가 해 뜨는 장면을 보고 그린 건데요. 실제로 이 그림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네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니? 그랬더니 사실 카메라를 보고 백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굶게 만들고 병들게 했던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의 빛 던짐 효과를 보고 극대화시켜서 만든 그림이 바로 인상파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은 사진기처럼 똑같이 찍어내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해낸 거죠. 아름다움을 재정의하고 예술을 재정의하고 아름다움의 지평을 넓힌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그림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이죠.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제 딸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난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아. 이 그림이 왜 아름답니? 라고 물었더니 제 딸이 그럽니다. 사물이 가진 본질을 끄집어내서 그 본질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진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름답대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인간은 기계를 만들지만 기계를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노동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20만 년 동안의 슬기의 사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도구를 만들면서 발전을 해왔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근육 노동을 자동화한 것처럼 하늘을 날고 무거운 걸 들어 올리고 빨리 움직이고 반도체같이 섬세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육 자동화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 200년, 앞으로 2만 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것이 저희 솔트룩스가 생각하는 증강 인류이고 그를 위한 윤리적, 보다 안전한 서비스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은 모든 곳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증강 미디어, 증강 금융, 증강 학습, 증강 여행, 증강 쇼핑, 증강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증강 투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솔트룩스는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에서 보다 안전한 인공지능을 보다 쓸모있게 만들기 위한 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가 창업한 지 만 24년이 됐습니다. 바로 그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요. 24년 동안에 솔트룩스는 이미 24년 전에 증강 인류를 위한 시작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솔트룩스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는 저희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잘 담겨 있습니다. We communicate knowledge. 저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